안녕하세요. 일상의 인사이트를 함께 나누는 쓴소리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하루하루는 분명 바쁘게 흘러가지만 정작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선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상하게 피로하고 무언가 열심히 하는데 제자리의 느낌을 받죠. 오늘은 그 이유를 나폴레온 힐의 한 문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명확한 목표가 없는 사람은 나침반 없는 배와 같다. 오늘의 주제는 명확한 목표가 인생의 방향성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리고 그 과정이 뇌의 동기 시스템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표 피로를 겪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해야 할 일도 많지만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아 모든 일이 흐릿합니다. 하루를 다 써도 남는 건 피로뿐이고 성취감은 사라집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의지 부족이 아닙니다. 명확한 목표의 부재가 인간의 동기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구조적인 결과입니다. 심리학자 에드윈 노크의 목표 설정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가질 때 가장 높은 성과를 냅니다. 반대로 목표가 모호할수록 동기와 집중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즉, 뇌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할 때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이 강조한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는 명확한 목적 의식이 성공의 출발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표가 명확할 때 인간의 정신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방향을 잃지 않고 의식적 선택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현대인일수록 목표가 점점 흐려질까요? 그 이유는 정보 과부하와 선택의 과잉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백 가지 선택지를 보고 그때마다 미세한 결정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전두엽이 피로해지고 결국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 자체를 회피하게 됩니다. 이것이 의욕이 사라지는 이유의 본질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뇌는 명확한 목표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도파민 시스템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파민을 단순히 쾌락의 화학 물질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도파민은 기대의 화학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목표 설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목표가 실현될 가능성을 인식할 때 뇌는 도파민을 분비해서 행동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즉, 목표가 분명할수록 도파민 회로가 명확히 작동합니다. 실제로 MIT 신경과학 연구팀은 구체적 보상 시점과 내용이 명확할 때 도파민 뉴런의 발화율이 3배 이상 높아진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명확한 목표가 단순히 정신적인 개념이 아니라 뇌의 에너지 분배 구조를 바꾸는 실질적 자극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미 100여 년 전에 간파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확한 목적 없는 사람은 쉽게 외부의 흐름에 휘둘린다. 오늘날 행동 경제학에서는 이를 기회비용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명확한 목표가 없으면 모든 선택이 동등해 보이게 되고 결국 가장 즉각적인 보상, 즉, 즉시 만족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 결과 SNS나 짧은 자극에 몰입하고 장기적 목표는 희미해집니다. 즉, 명확한 목표가 없는 사람은 자극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명확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방향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둘의 차이는 결국 시간의 사용 구조에서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우리는 종종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뇌의 관점에서 보면 방향 없는 노력은 쉽게 피로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뇌는 진행 중인 목표의 피드백을 통해 에너지를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라톤을 뛰는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종착점의 위치를 알고 있을 때 그는 체력을 효율적으로 분배합니다. 하지만 종착점이 어디인지 모른다면 얼마나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 지쳐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한 목표는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에너지 효율을 결정하는 뇌의 운영 지침입니다.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성장 마인드셋을 꼽았습니다. 이 마인드셋의 핵심은 고정된 결과보다 발전의 방향이 집중하는 사고입니다. 즉, 명확한 목표란 결과의 크기보다 방향의 일관성에 있습니다. 이 방향성이 있으면 실패조차도 학습으로 전환이 됩니다. 반대로 방향이 없으면 어떤 경험도 의미로 전환되지 못합니다. 행동경제학적으로도 비슷한 원리가 작동합니다. 사람은 보상의 시각화가 명확할수록 더 꾸준하게 행동합니다. 이것이 기대 효용이라고 부릅니다. 명확한 목표는 뇌가 가치 있는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즉, 목표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인지적 판단 장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를 어떻게 명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나폴레온 힐의 원칙을 현대 심리학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하면 다음의 세 단계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목적을 언어로 구체화하기. 막연한 바람은 뇌에 신호를 주지 못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가 아니라 매일 30분 독서로 사고의 폭을 넓히겠다처럼 측정 가능하고 행동 가능한 문장으로 목표를 정의해야 합니다. 이것을 구체화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목표를 시각화하기. 뇌는 텍스트보다 이미지를 더 강하게 기억합니다. 목표를 이미 이루어진 장면처럼 상상해 보세요. 시각, 청각, 감정이 포함된 상상은 해마를 자극해 기억과 행동을 연결하는 회로를 형성합니다. 이것이 시각화 훈련의 과학적 근거입니다. 세 번째, 작은 실행 루틴으로 분배하기. 뇌는 큰 목표보다 작은 확실한 진전에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를 잘해야지보다 오늘 15분 단어 복습 이것이 훨씬 지속이 됩니다. 이때마다 도파민이 미세하게 분비되어 성취감의 미세 회로가 강화됩니다. 이 반복이 쌓이면 목표는 더 이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 나폴레온 힐이 말한 명확한 목표란 성공의 조건이라기보다 의식의 질서를 세우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명확하게 정의한 것만 얻는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피로하다면 혹시 방향이 흐릿해진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향이 명확해지면 에너지는 저절로 모입니다. 뇌는 언제나 목적을 향해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일상의 인사이트를 함께 나눈 쓴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